오늘은 갤럭시 Z 폴드 3를 실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20일에 SKT T 다이렉트 샵 바로 도착 서비스로 받았고요. 약 3주가 지나는 시점입니다. 우선 제가 느낀 장점부터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폴드의 가장 큰 특징인 디스플레이입니다. 7.6인치의 내부 디스플레이는 동영상 시청이나 게임 플레이 시에 굉장한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수준의 크기는 아니지만 항상 손에 들고 다니면서 보기에는 매우 만족스러운 크기죠. 아이패드 미니도 비슷한 크기인데?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미니를 계속 들고 다니는 것과 반으로 접어서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할 수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접히는 부분도 밝은 환경에서 비스듬하게 보지 않으면 거슬리지 않고요. 최고 수준의 선명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주사율입니다. 제가 쓰는 대부분의 디바이스들이 120Hz 이상의 주사율을 지원해서 60Hz 디바이스를 쓰면 역체감이 너무 심하게 느껴집니다. 폴드2까지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60Hz라서 역체감이 있었다고 하지만 폴드3부터는 커버 디스플레이에도 120Hz를 지원하므로 역체감 없이 부드러운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수 기능입니다. 저는 갤럭시 S7을 구입한 이후부터 샤워를 할 때와 같이 물이 있는 곳에서도 동영상 시청을 하는 게 습관이 되었는데요. Z 폴드2까지는 방수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서 구입이 꺼려졌어요. 근데 이번 Z 폴드3부터는 방수 기능이 추가가 되어서 손을 씻는 동안 물기가 있는 세면대에 턱 올려두거나 비가 오는 날 Z 폴드3에 빗물이 떨어지더라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방수폰이 아니면 비 오는 날 정말 신경 쓰이거든요. 네 번째는 UDC입니다.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즉 화면 아래에 있는 카메라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카메라가 화면 아래에 숨어 있다가 경우에 따라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폴더블폰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완성도 자체는 구려요. 경우에 따라 숨겨져 있는 카메라가 대놓고 보이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옆에 있는 조도 센서도 이전 모델들보다 훨씬 잘 보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말이 달라지는데요. 해당 부분을 집중하고 보면 픽셀 밀도 차이로 인해 번쩍거리긴 하지만 펀치홀 카메라가 있는 폰들보다 UDC가 훨씬 안 보입니다. 화면에 집중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S펜의 지원입니다. 내부 메인 디스플레이에는 폴드 전용 S펜이나 S펜 프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필기감이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 접히는 부분에서 삑사리가 나지도 않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갤럭시 탭 S7 플러스나 아이패드 프로의 필기감에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제가 느낀 단점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271g의 무게입니다. 겁나 무거워요. 태블릿을 계속 손에 들고 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패드 미니 5세대의 301g과 30g 정도 차이나는 무게인데요. 이게 그립톡 없이 쥐고 다니기에는 확실히 부담되는 무게예요. 특히나 누워서 들고 보다가 얼굴에 떨구기라도 하면 진심 5분 동안 아팠어요. 두 번째는 접었을 때의 두께입니다. 이건 Z 플립 3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반으로 접었을 때 두께가 일반 스마트폰의 2배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제 뒷주머니에는 쏙 들어가긴 하지만 뒷주머니에 넣고 앉기에는 부담이 되는 두께예요. 세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성능에 별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기존 폴드2 카메라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광각, 초광각, 망원 모두 1200만 화소에서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막 그렇게 못 봐줄 정도는 아니지만 최상위 플래그십인데도 불구하고 카메라 성능의 발전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번째는 발열입니다. 스냅드래곤 888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갤럭시 S21처럼 스로틀링이 잘 걸리는 느낌입니다. 여러 벤치에서 초반 점수는 상당히 훌륭하게 나오지만 수회차 진행할수록 스로틀링으로 인해서 벤치 점수가 확 떨어집니다. 게임 등을 즐길 때도 기기 온도가 올라갈수록 버벅임이 생기는 횟수가 증가하죠. 다섯 번째는 최적화되지 않은 앱입니다. 최근에 카카오톡이 폴드 전용으로 업데이트를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앱들은 폴드 전용 UI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앱들은 화면이 큰 것에 비해 낭비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앱이라는 설정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용 UI를 적용한 앱들과는 다르겠죠. 조금 더 많은 앱들을 콜라보를 통해 전용 UI로 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실사용하면서 간혹 가다가 문득 느껴질 만한 장단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빠이.